지금 벌써 보니까 올해 10월 2일이면은 기존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로 헤아려 보면은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이죠.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고요. 사실 보안수사권 외에도 정비해야 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조항들이 많은데 그건 거의 쟁점이 안 돼요. 쟁점이 안 되고 하나 그냥 보안수사권이냐,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데 뭐 이제 많이들 논의가 됐지만 법조인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보안수사권을 주면 폐지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검찰 개혁이 있어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폐지를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문제점이 예상되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좀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검찰 개혁인데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시하는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정청래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뉴스공장의 구독자분들을 중심으로는 혹은 전국혁신당에 지지하는 분들은 빨리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만이 검찰 개혁의 완수. 그래서 재헌절 전까지 끝내자. 그런 메시지 막 내잖아요. 아, 재헌절 전까지 끝내자. 없애면 끝이에요. 그냥 삭제하면 그걸로 검찰 개혁 끝. 이게 상당히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의 그 이 개정 논의를 늦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검찰 개혁 뭐 추진단에 자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를 내세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없애고 끝내면 부작용이 훤히 보이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수사가 너무 늦어지는 문제라든가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 뭐 그거는 뭐 일단 해보고 그러니까,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반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발이 좀 지속되고 늦어지니까 강성 지지층에서는 늦춰지는 것 봐봐라. 이것들 이거 검찰주의자들 이거 또 압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간첩들이 압력해갖고 또 늦추고 미루고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감정적 선동을 해요. 네. 수사 기소를 분리했는데 왜 검사한테 수사권 남기는 거야? 반대. 이게 끝입니다. 논의에. 이러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질려가지고 이제는 나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논의에서 빠지고 싶다. 네, 아니 우리는 지금 정파적 이해관계 하나도 관련 없이 아니 그러니까 오로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았고 우려점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막 무조건 검찰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이럴 것 같으면 나 못하겠다. 이래 보니까 생산적 논의가 안 되니까 일단 미루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이 현상이 좀 지금 민주당 내부에 진짜 정치가 증발된 현상.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가지고 찬반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져야 되는 영역마저 정치적 구호로 이용을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메시지 계속 내시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통령도 결국에는 그래 뭐 그렇게 하는데 책임은 져라. 이거 권한은 주는데 책임도 져라.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기와 토론을 강조하는 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공을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게 대통령 의중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기자? 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논쟁을 저는 강변하고 이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 논쟁 자체에 지금 늪에 좀 빠져드는 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일반 대중들이 이 의제 설정 기능으로 한번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논쟁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그러면 지금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 검찰이 다 갖고 있었죠. 물론 그거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벌써 검찰이 그 갖고 있은 지가 우리 해방 이후에 몇 년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경찰 이제 독재 정권 때 경찰 뺏고 나서 근 30년 동안 검찰이 이걸 갖고 있었거든요. 최소 잡아도. 그래서 나라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백주 되나 사람 잡혀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잘못된 건 맞지만 정치 검찰이나 특수부 검사들은 그 권한은 정치인의 그들만의 리그예요, 사실은.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로서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저는 그게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료는 왜 안 올립니까? 에너지 지금 난리인데. 유보통합 왜 안 해요? 세뇌사 애들 다 통합시켜야죠. 모든 문제가 있어요. 교육, 부동산, 에너지, 청년 실업, 뭐 수출입 문제, 지금 도농간 격차 문제들 있잖아요. AI 문제. 근데 국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은 보안수사권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정권 탄생하고 나서 1년 내내 이거를 일면에서 떠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저는 동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의제 설정 누가 했어요? 김호준 씨랑 매부쇼 잘 나가는 진보 집단에서 유튜브들 맨날 그 앞단에 깔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이 문제를 아까 강변이 말한 대로 전문가 영역도 있고 어느 정도 이거를 지금 간 다음에 몇 차례 했어요. 토론 몇 번 했고 법사위에서 이거 논의 몇 번 했고 지난번에 2월에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또 없고 법사위 또 민주당 법사위 또 나와가지고 다 합의된 거 가지고 또 엎어치고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럴 문제예요 그러면?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요새 난리 났잖아요 수도권에 전월세 문제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민생 일반 대중들은 전월세 문제가 신혼부부 그리고 아이가 어린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 결혼할 사람들 전월세 대란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뎁스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한마디 하는 걸 못 봤어 제가. 아니 모두 발언 때 한마디 하나요? 그 전월세 문제 해결했는데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전월세 문제를 몇만 가구를 공급하고 어떻게 빼야 되고 경기권과 뭐 일자리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당이 할 역할이라니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는 게. 아니,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비롯해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쥐고 있잖아요. 그거 다 국고보조금 받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데요, 연구원은? 그거 앉아서 밥 먹고 놉니까 그러면? 맨날 당대표 눈치나 보고 당대표, 당 지도부 그리고 진보 유튜브들 의제 설정을 다 보안수권에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냐고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높게 잡아도 우선순위에서 한 서너 번째 내지는 네다섯 번째 위치예요. 그리고 토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골백 번 했다니까요.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일면에 내세우고 그러니까 다른 민생 의제가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정주 기자는 검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검찰 개혁의 선명성을 민생과 경제를 네. 본인의 화두로 올리는 순간 너는 검찰주의자야. 검찰 네. 개혁 이거 흐리게 하자는 얘기고 미루자는 얘기구만. 우선순위에서 미루자는 것들은 다 배신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수기 과정도 있고 뎁스가 있는데 보안수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뎁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 말 나오잖아요. 약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돌려치기 하는 식으로 이미 그 선을 넘었다니까요. 해법치고는. 아니 전월세 대란이나 부동산 문제도 예를 들면 토론을 여당이 많이 하고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요 정도면 이제 실행의 문제다. 이제 토론은 끝났고 방향이 결정됐네.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을 몇만 원 푼다. 그린벨트 푼다. 아니면 세제개혁에서 보유세 1% 높인다. 토론을 한 골백 번 해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으면 법안 통과시켜서 실행을 해야 돼. 근데 거기서 또 돌려치기 하면 우리가 느낌이 오거든. 세제 논쟁은 끝났는데 액션 플랜 A, B, C 보유세 1.0으로 올렸을 때 0.5로 올렸을 때 순차적으로 올렸을 때 구간 만들었을 때 나왔는데 그걸 또 논쟁을 처음으로 리셋시켜. 그거는 뭐냐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실행만 하면 될 때. 지금 그런 논쟁에 안 간 민생 과제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보안수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할 때 우선순위도 그 앞단에 있지 않고 두 번째로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니까요. 이제 이정주 기자의 말도 일리가 당연히 있고 의제의 다양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중요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검찰청법이 이제 폐지가 되고 중수청과 공수청이 이제 10월에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또 정립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왜냐하면 인력이나 예산이나 조직 같은 걸 개편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무단에서 빠르게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가 돼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집권 2년차 새로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누구를 임명해서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 이거를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 등을 조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친노 친문에 대한 세력에 대한 도발이다. 혹은 전쟁 선포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주말에 와 살벌하더만요. 왜? 이제 우리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걸로 선 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뭐 이런 분들도 꽤 있고 막 그러던데 자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으로 한 그 배경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개혁의 결과 중수청과 공수청이 생기면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이 안정적으로 넘어가줘야죠. 당연합니다. 넘어가는데 그거 그냥 뭐 누가 줄 세워가지고 야 빨리 일로 와마 이런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시키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 부분도 이제 민주당의 혹은 조국혁신당의 상당히 감정적 대처가 눈에 보이는 것이 검찰을 이 세상에서 삭제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수청, 뭐 중수청 뭐 일로 가라 그러는데 가기 싫어한다? 전부 다 길거리로 쫓아버려.
예? 저뭐 그냥 노숙자로 살라 그래. 변호사 자격도 발탈시켜버려.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성 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공무원 신분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옮겨요? 그래 그게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 전부가 그런 특수부 검사의 악마스러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 접근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고 실증적인 제가 예를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국회 문 닫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무리하면서 국회에 딱 법 통과시키고 문 닫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나 했는데 고발인이 수사 일을 못하도록 막은 제도가 있습니다. 아, 고발인이. 네, 그게 네.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이 일단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가지고 검사는 경찰이 이제 송치를 안 하면, 그러니까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지 않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걸로.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검사 손으로 갔어요. 불기소할지는 무조건 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경찰 손에서 사건이 끝나도록 해줬죠.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건 뭐 죄가 안 되는 것 같은 걸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난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죄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통지서를 받아봤더니 옳토당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고소장 고발장에 적은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수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래 만들어놨는데 고발인은, 그러니까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는 수사 이의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이제 문 닫을 때잖아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 제3자야.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이거 그냥 무혐의 이랬으면 끝내주면 참 좋아. 근데 이거 수사 일을 해버리면 검사 손에 또 가버리면 검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정치적 동기에서 그렇게 한 그 후과가 뭐냐? 일반인들이 고발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국립대에서 내가 이거 교수로 공채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수 공채하는데 비리가 좀 발견된 것 같아요. 점수 막 담합하는 것 같아, 교수들이. 내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고발을 해요. 이거는 피해자가 대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발을 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부 고발이에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하더니 그냥 무혐의래요. 너무 억울해. 난 눈앞에서 봤는데 점수 짜고 막 이러는 거를. 그 이해하려니까 형사소송법 바뀌어가지고요. 고발인은 이해 못합니다. 끝.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있어갖고 헌법소원이 잔뜩 제기돼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한번 개정이 되면은 그만큼 네.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개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강수현 변호사 드리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왜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 임명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수청 설립을 제대로 하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법만 만든다고 중수청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검찰청이 폐지되면은 공소청에 남을 수도 있고 중수청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법무부하고 행안부 간에 권한 다툼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법무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에 이제 갈 인력을 그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행안부는 4천여 명을 달라 이런 요구사항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법무부,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1,000여 명밖에 못 주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6대 범죄, 중요한 그 부패 문제 수사들을 당장 중수청이 이관받아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면 또 제2의 공수처 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검찰을 뭔가 검사나 수사관들을 설득하고 회유할 수 있는 논리도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엄밀한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검사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해서 가는 게 비검찰 출신을 하는 것보다 실무적으로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한찬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비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수처를 잘못 만들어서 하는 실수를 다시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면 이를 꽉 다물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공수처 문제도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왜 제대로 안 들어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공수처가 뭘 기소해가지고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왜 이렇게 보기 힘들까? 근데 자꾸 몇 년째 똑같은 말, 예산이 부족하대요. 공수처 검사가 좀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아니, 민주당이 의석도 다수석이고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산 더 배정하든지 검사 다시 뽑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공수처가 이런가? 뭐 수사 권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국에서 온갖 사건들이 다 쏟아져서 오히려 그러기 상태래. 그러면 수사 권한을 좁히면 되잖아요. 법을 개정해갖고. 근데 민주당 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설계한 공수처, 그때 막 국회에서 뭐
가스 뿌리고 막 난리 쳐가지고 공수처 만들었는 거 그거 우리가 홍보했던 그 공수처만 되면은 검사들의 몰골이 다 사라지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검사 범죄도 제대로 수사 못하는 데가 공수처에 그딴 그렇죠.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렇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하잖아요.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지난해 11월에 대검찰청에서 검찰 구성원 5,737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수청 근무한 희망자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6.1% 352명만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법무부가 생각하는 1,000여 명에도 못 미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수청이 출범을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 민생 범죄, 부패 범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나사 빠진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왜 한찬식 변호사에 대한 비판 지점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도 때론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구 기자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제 그쪽 세계에 계신 분들은 그럼 검사들 다 길거리 나가라 그래. 경찰들 뽑아. 경찰들 중에 중수청 가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냐고. 뭐 노는 변호사들 강소영이 같은 놈도 집어넣어. 난 안 놀아요. 저 바쁩니다. 로펌 대표예요. 예.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거 감정만 앞선다는 겁니다. 지금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친명 팔던 사람들 왜 모두 입 닫고 있죠? 눈치 게임 중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 논리로도 설복이 안 되면 일부 지지자들이 한찬식 민정수석을 반대하는 이유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찬식 수석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을 겨눴던 당사자라는 점인데 일단 이력부터 따져갑니다. 검사장이라고 해서 검찰의 꽃이라고 하면 차관급 공직자가 되는 거죠. 한찬식이라는 사람이 울산지검장이 된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가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손바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찬식이 어디에 근무했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수원지검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수도권의 유력한 검찰청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칼을 겨누기도 했던 그 수원 검사장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검찰청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로 옮겼느냐? 서울 동부지검장으로도 옮겼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8월에 수원지검장에 임명된 한찬식, 2018년 6월에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된 한찬식은 과연 어느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을 겨눈 당사자라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조작으로 기소해가지고 처벌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리딩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그 사건이. 그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장을 갖다가 그만두게 강요하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아주 리딩 케이스로 굳어져가지고 장관이 처벌받고 다른 또 이제 밑에 사람도 처벌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고 과오를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수사했던 사람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사람이니까 적폐 세력이네. 예? 우리에 대한 도전이구만. 이거 너무 단순 논리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임명한 사람이고, 그건 뭐 윤석열처럼 배신한 사람이라고 또 방방방방방 또 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설에는 무슨 윤석열 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찬식이 검토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있는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검찰청사에 직접 출입했던 기자이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있고 당시에 이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수행을 했던 동부지검의 특수부에 해당되는 형사 6부의 주진우 부장검사, 지금 주진우 의원 이분이 계신데 만약에 한찬식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끝까지 파헤치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에 그치지 않고 수석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법률 비서관이 누굽니까? 주진우가 법률 비서관 됐잖아요. 그러면 주진우가 추천을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윤석열 정부 때 그런데 한찬식의 요직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갔죠.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동부지검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그 서울에는 크게 5개 검찰청이 있어요. 중앙지검이 가장 크고 동남 북서 순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우순이. 한찬식이가 동부지검은
중앙지검 다음으로 높은 검찰청이에요. 네. 그런 검사장에 임명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고 그렇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했으니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때 검토가 됐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2018년이면 이때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하늘을 찔 때예요. 왜냐하면 대북 그 남북 협상한다고 네. 남북 화해 협력한다고 굉장히 지지율 높을 때거든요. 이때 2018년 6월에 검사장 임명됐잖아요. 근데 아니 나와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딴소리하기 전에 먼저 한찬식 검사장 당시에 임명했을 때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검찰청법 34조에 나옵니다. 검사와 임명의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합니다. 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제청 이 당시 대통령이 한다. 법무장관이 예.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그거 먼저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거 뭐 하늘에 떨어졌어요 임명장이?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또 중요한 게 그 포인트에서 한찬식 이분의 장인 어른이 한나라당 최병열. 최병열 네. 대표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뭐 앞장섰던 사람이니 그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검사로. 검사장으로, 예, 검사장으로, 좋은 예. 보직으로 보냈다. 예, 이거죠, 동부지검장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안 된다는 논리는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일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했던 윤석열이는 도대체 어떤 사유로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검찰총장을 시켰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한동훈이는 어떤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의 3차장 검사라는 특수수사의 본사를 그렇죠. 지휘하는 검사의 자리를 내줬습니까? 아이,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그렇죠. 한 사람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한 분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더해가지고 제가 환경부 당시의 수사 상황은 제가 좀 아는 이유가 블랙리스트. 있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장관에 이제 가까운 지위에 있던 분하고 오늘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때 이게 가물해가지고 예.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쟁점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한테 사표를 종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건 바뀐 다음에 그러면서 바꿀 때 누구로 바꿨냐? 음. 청와대에서 원하는 인사를 보내가지고 선발에 개입했는지를 따져보는 수사였는데 당시에 이제 원래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로 초반에 인기가 좋으니까 어땠냐면은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앉혀내고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 보존 욕구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벌어진 일들이 사실은 안 좋은 방식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편협감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환경부 장관에서 가까이서 일했던 분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시에 수사 받을 때 좀 어떤 상황이었냐? 당시 청와대 좀 도력 같은 게 있었냐? 저한테 하는 말. 청와대에서 도와준 게 1도 없대요. 1도 없다. 뭐냐면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일이 터지니까 왜 일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분위기였다. 자기들을 상대로. 굉장히 외톨이 심정이었는데 아까 제가 초장에 얘기했지만은 검찰의 목표는 원래 이 수사의 목표는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석까지 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수사가 그쳤는데 당시에 환경부에 계셨던 분 얘기는 거기까지 올라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가 애를 썼던 기억은 난다. 아하. 이런 식의 물론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재구성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환경부의 핵심에 있던 분들은 이 사안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냈던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쓰냐 당부당 논쟁을 하는 거는 정말 사안의 성격에 비춰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걸어왔던 여러 가지 민정수석이라든가 그 주변부에 있는 검사한테 인선 과정에 비춰봐도 그렇고 약간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거 파묘하면 할수록 이런 식의 전쟁하는 게 진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 꼭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람 뭐 민정수석 김앤장 출신이지 이때 누구 수사했었지 예전에 과거에 뭐 2003년에 뭐 노무현 정부 수사했지 나오면 당장 자기 먼저 해명해야 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게 그 얘기야, 한두 번이 지금.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제발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오늘부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우회적으로 알아듣기 좋게 드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한찬식을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수현 변호사 예를 들면 뭐 누구의 사위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클리어가 됐다고 보고 네. 또 이제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그 얘기는 했어요. 한찬식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김앤장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회전문 인사식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김앤장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정 운영의 핵심과 중추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으로서는 약간 그 출신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저도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부가 시킨 데는 더 큰 대의 명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나 한찬식이가 오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원활하게 될 거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우리 한번 떠들썩했었죠. 장모 기자께서 김어준 뉴스공장 가셔가지고 일종의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게 조선일보 이제 이름으로 이름 붙은 그 당시 제목 달아서 근데 내용은 사실은 그 의혹 자체가 그 당시 뭐 A.C. B.C.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지금 나 찍은 거 아니냐 말해봐라 하고 나서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은 이게 당연히 이 사안에 나왔을 때 가장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 했을 때 굉장히 악질 음모론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아니 입장 바꿔서 한찬식 수석이 그러면 이렇게 패를 보였다 쳐봐요. 그 입장 바꿔서 당신들이 한찬식이면 이거 하겠어요? 공소취소를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합니까? 감옥 가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 출신이라서 그 검찰 후배들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아니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만약 진짜로 닦아놓고 그럼 한찬식 검사장이 전 검사장이 부탁했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그러니까 분위기에서 폭로 당하지.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어차피 공소취소는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공소 취소는 형사사건법상 이제 1심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1심을 넘어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가장 그 대통령 출마를 막을 목전까지 갔었던 그 파기환송심 관련된 네. 사안 그런 네. 사건도 공소 취소 못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소 취소 거래설은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은 그 이제 뉴스공장이 구독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쪽 이제 강성 지지층들 분들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우리하고 개혁의 온도가 같은 줄 알았는데 자꾸 달라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하나고 우리가 검찰개혁 주장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개인적인 이익이 있나 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온도가 다른 건가 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배신한 것 같아. 이 인지 부조화 해결 구도로 가는데 이거는 선동이죠.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고 싶었으면은 절대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 안 씁니다. 검찰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찰의 기소에 피해자이기도 했고 그런 사람을 골라 쓰지 검찰에서 어쨌든 간에 검사장까지 달고 승승장구해서 김앤장 가 있는 변호사한테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이시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가령 아이고 좀 또 이름 말할 뻔했다. 하여튼 그 어떤 검찰 출신이 아닌 네. 강경한 사람 민정수석 앉힌 다음에 민정수석이 쓱 검찰한테 가가지고 취소해라. 안 해? 우리 정권의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줄까? 우리도 당신 뒤캐면 다 나와 임마. 취소해 알았어? 이 옛날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가진 네. 권력자가 할 수 있는 방식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시도 1g이라도 하냐고요.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가 없지. 지금 민주사회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한찬식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민정수석을 수락한 건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정주 기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 말 그대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찬식 수석이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받을 수 있죠. 뭐 별별 음모론 다 나오더라고요. 사실 들어보면 뭐 김앤장에서 보낸 일부터 시작해서 법조계 뭐 배우가 있니 없니 하는데 한찬식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검사장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검찰들 입장에서는 검찰청이 이제 폐지되는 뭐 그런 비극적 운명이 맞았지만 이 권력욕이라는 어떤 마지막 스탯을 찍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겉으로는 나도 뭐 국가에 기여해보겠다 이런 욕망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돈이 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당장 돈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쭉쭉 갖고 있으면 민정수석 힘이 세죠. 사실은. 그렇지. 네, 근데 저희가 이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추정컨대 제가 봤을 때는 스탯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검사장보다는 민정수석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스텝 하나 찍어보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냥. 아니, 왜냐면은 저는 이제 검사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검사들은 검사가 되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꿈을 물어 그 검사한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예전에 잘 나가는 검사들 상당 10중 8구는 민정수석이 꿈입니다. 그냥 검사장, 검찰총장이란 말도 있지만 실제로 민정수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검사장에 승진 못한 우병우가 결국은 후위를 도모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민정비서관 갔다가 그렇죠. 키워코 민정수석 하잖아. 결국 그게 어떤 길이었어요? 죽는 길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정말로 검찰 특수부의 칼잡이 중에 칼잡이, 윤석열은 비교도 안 되는 칼잡이 최재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대검 중수부장까지 했지만 한상대 검찰총장과 중수부 폐지놓고 싸웠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밀렸어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분이 나중에 끈 떨어진 박근혜 정부에 마지막 민정수석을 굳이 합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런 뭔가 이제 우리가 현실 관계에서는 검사가 아닌 다음에 이해 못하는 그들만의 또 지표나 로망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한찬식 그 변호사 개인적으로도 본 적도 있고 알지만은 이분이 사실은 되게 뭐 여도 야도 그렇고 진보지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잘 지내는 스타일인데 그런 욕망에 끓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 설치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검사장 출신들을 많이 찾았을 텐데 자기 친정의 칼질하는 그 일을 어느 검사 출신이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나마 받은 사람이 한찬식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창피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이유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 추론이 틀렸어요? 아, 지극히 타당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제대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문제가 됐든 수사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부작용이 뭐랄까 일시에 제대로 보완이 되지가 않아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이 사건을 잘못 암정시켜 버린다든지 그리고 공소청에서 도저히 이대로는 공소를 제기했다가는 이제 무죄가 될 것 같아서 우린 기소 안 하겠다. 그런 일이 막 반복이 되고 사법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다 대통령 책임이 됩니다. 그럼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정권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저는 가리라고 봐요. 이거는 진영 내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보수 극우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네. 문제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벌써부터 언급을 하시던데 그거 국민의힘 욕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정권 재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혁으로 아젠다를 설정한 것들 이재명 정부 때 했던 것들의 부작용이 얼마나 적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은. 그렇죠. 네. 재창출 못하면은 이거 전부 다 다시 다음 정권 때 총선도 지면서 다 원위치 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은 남고 현재 정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꿈꾸면서 그려왔던 미래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단 당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한 곱이 넘어보자는 그런 근시안적 대응을 했다가는 먼 미래를 망치고 이건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 개혁이 그런 식으로 자초되면은 다시 하기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실패하면 끝입니다. 감정적으로 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비교형 광고 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1670-2571,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